안녕하십니까. 송은대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 이준석과 이재명, 야당의 대표, 당대표와 여당,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두 사람을 같이 한자리에 엮는 게 그 자체로서 좀 민망한 일이긴 한데, 이재명과 이준석, 그러니까 사회에 관계되는 것들,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달리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급적이면 저는 극단적인 말, 막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 살인자에 대해서는 뭐 그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걸 이해해 줄 수는 없죠. 거기에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인사의 경우에는 다 나름대로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지지를 받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어느 정도 인품을 갖추고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준석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도 지금 20%가 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경우에 윤석열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전화 통화를 녹취를 하고, 그 녹취를 유출을 시키고, 그 녹취록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 다음 거짓말까지 하고, 녹취를 하지 않았고 녹취록 유출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지금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 형수 쌍욕을 하고, 그 형수 쌍욕을 한 이후에, 그 형수 쌍욕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생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그런 욕입니다. 뭐 아예 자기가 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형수 쌍욕을 하고, 이제는 많은 반성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는 행동이 형수 쌍욕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지금 SNS에 많은 비판의 글들,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정계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금 이 녹취록은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하고, 짧게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게 녹취가 됐고, 그 녹취가 된 것을 이준석의 측근이 녹취록을 만듭니다. 그 녹취록 만든 게 한 페이지 정도, 뭐 간략한 내용들입니다. 그 녹취가 된 내용을 보면서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약을 했다라는 게. 그 요약한 것을 일부 기자들에게 유출을 시킨 겁니다. 유출을 시킨 이유는 많은 기자들이 묻게 되죠.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한 방송에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 사과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준석은 뭐 사과라는 말은 없었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유출이 된 겁니다. 가관인 것은 이준석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이 거짓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녹취를 하지 않았고 녹취 파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녹취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뭐 파일이 없단 말입니까? 녹취록이 없단 말입니까? 말을 빙빙 돌려서 꼬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라도 책임을 면해 보려고. 녹취록이 이준석 측근에 의해서 요약이 됐고, 그게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녹취 파일이, 공개된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런 녹취록도, 녹취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돌리고 꼬고 있습니다. 말을. 음주운전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음주를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꼭 같습니다.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앞두고 이제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부분을 놓고 지금 최고위원들과 경준위 그리고 이준석 측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은 이겁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토론회는 취소를 하고 대신 경선준비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빨리 바꿔서 선관위는 이제 공식적인 당의 기구니까요. 선관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빨리 토론회를 열자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준석은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좀 시키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서병수 위원장이 먼저 사양해야 합니다. 자신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아는, 제가 아는 서병수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서병수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승민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위해서 불공정하게 윤석열과 최재형을 토론회에 빨리 끌어내서 더 많은 토론회를 해서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월권을 해서라도 토론회를 더 많이 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서병수 위원장이 앞장서 동조를 했다라는 것으로 서병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양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병수 위원장은 당의 사무총장도 지냈고 부산시장도 지냈고 5선 의원입니다. 제가 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토론회 월권이라 하더라도 또 경선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론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좋다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보여준 서툴고 불공정한 그 면이 그 정치력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실망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경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를 취소시키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촉구하게 될 테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을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인사권 이준석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이준석이 만약에 서병수 위원장 임명을 계속 강행, 고집한다면 이준석과 서병수 모두 죽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스스로 정치적으로 죽는 길을 택하는 점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그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가 과거에 여러 방송국에서 이재명의 형수 쌍욕에 대해서 이해할 만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은 인사가 아니냐.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로 시키기 위해서 관광공사 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그 동종업종에서 뭐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뭐 몇 급 이상 근무를 하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지난 4월에 다 없앴다는 겁니다. 가관인 것은 이재명 캠프 쪽에서 오늘 이 황교익 논란에 대해서 해명입니다.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맛 칼럼니스트가 관광공사 사장에 적합하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맛집을 추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맛집 소개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 광고성이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려울 때도 많다. 맛 칼럼니스트가 경기관광공사에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맛집 찾는 것 어렵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맛집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까? 이 이재명 캠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경기관광공사를 이름을 차라리 경기맛집공사로 바꿔라 라고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재명이 지사 찬스, 경기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연속이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왜 유지하려고 했는지, 자기는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경기도지사직 유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황교익이란 이런 사람에게 보은 인사를 하고 지금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재난지원금 주는 부분을 88% 주는 부분을 경기도에 한해서는 100% 다 주겠다. 국가 예산,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자기 개인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그 시장실, 도지사실은 선거 캠프가 됩니다. 재판 대응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가 제1의 시정, 도정의 목표가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자치단체장의 재판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권 때문에요.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는 양심에 찔려서 도지사직을 계속하지는 못하겠다. 이재명이 왜 경기도지사직을 끝까지 저렇게 잡고 있느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책임이 아니고 저 도지사직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 선거운동을 해보겠다라는 속셈이 드러난 셈입니다. 형수쌍욕을 반성하고 뉘우쳤다. 인격적으로 성숙했다. 전혀 성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선은 있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인성, 인품은 있다라고 보죠. 근데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 이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